자, 이번 시간에는 1-87페이지 섹션 2입니다. 인터넷 활용 보안.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웹브라우저 보안입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는 웹 클라이언트로서 진짜 많이 사용하죠. 물론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예전에 이제 뭐 넷스케이프도 있었지만 요즘에 크롬, 또 뭐 파이어폭스,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페라라든가 사파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거의 뭐 익스플로러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사파리나 이런 것들 또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 많이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일단 크롬도 요즘에 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죠. 자, 웹브라우저가 뭔지부터 보자고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HTML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를 웹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웹브라우저 보안 나오는데 인터넷 활용 보안입니다. 웹브라우저 보안. 자, 01. 그럼 웹브라우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웹서버로부터 전송되는 HTML 문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이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좀 먼저 그리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PC가 될 거고, 삐뚤어졌네요. 자.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 서버. 이렇게 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웹 클라이언트. 여기가 웹 서버.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해. 웹 클라이언트 하면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웹 클라이언트 하면 익스플로러. 웹 서버 하면 일단 윈도우즈 쪽에서 보면 웹 서버 하면 아예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는 IIS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뭐 아파치라든가 또는 NCSA 이런 거 여러 가지 웹 서버가 많이 있게 되는데 일단 윈도우즈로 보면 IIS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웹 브라우저라는 그런 거죠. 자, 익스플로러는 여기 나온 대로 자,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텍스트 여러분들이 뭐 한글이라든가 또는 메모장으로 하는 일반 텍스트 말고 이렇게 음성이라든가 또는 영상, 화상을 또 그 그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웹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웹 서버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HTML 문서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HTML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인터넷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가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죠. 뭐 부모 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거죠. 여기는 자식이죠. 여기는 부모라고 보면 되죠. 서버는. 제가 항상 늘 예를 들지만 자식이 용돈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부모가 주죠. 자식이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주는 부모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없이는 서버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를 요청한다고요?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요청을 해요. 요청. 이걸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뭐 그대로 쓰면 HTML 뭐 요청. 그러면 서버는 뭐를 보내준다? 네. HTML 문서를 응답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HTML 문서를 저장해요. 물론 이 안에 이제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연결돼서 여러 가지 또 스크립트 언어로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HTML 응답이라고 하지만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HTML로 작성된 하이퍼텍스트를 웹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보여주는. 자, 받아서 보여줘야죠. HTML 문서를 일반 텍스트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메모장이라든 볼 수는 있죠. 코드는 볼 수 있죠. 하지만 걔를 우리가 보기 좋게 무슨 그래픽적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이퍼텍스트로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익스플로러. 당연히 IIS는 그걸 제공해주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는 익스플로러, 웹 서버는 IIS 또는 아파치. 뭐 아파치도 하나 적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서버 보안이나 이런 거 할 때 아파치 많이 들리게 됩니다. 가장 많이 써요. 지금. 물론 윈도우즈에서는 IIS를 쓰지만 물론 아파치도 윈도우즈에서 돌아오고 유닉스 계열로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IIS는 윈도우즈 전용입니다. 유닉스에서는 안 들어간다. 자, 이것을 브라우저라고 한다. 뭐 HTML 하이퍼텍스트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하는 그 클라이언트가 익스플로러라는 얘기입니다. 웹브라우저. 그 웹브라우저 종류에는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여기도 나오지만 크롬, 넷스케이프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롬이라는 거, 파이어폭스, 뭐 오페라, 사파리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웹브라우저에 기능이 있어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HTTP,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어떤 프로토콜 사용하느냐 이거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거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전송 프로토콜로 요청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둘만의 약속이죠. 둘만의 약속. 이 프로토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라. 둘만의 약속입니다. HTTPS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세큐어라고 해서 이 보안 이런 HTTP 프로토콜도 있게 되죠. 뒤에 가면 이제 다 배웁니다. 그다음 HTML, XML. XML은 이거 확장된 익스텐디드 마크업 랭귀지를 보는 거고 XHTML도 확장을 지원해 준다. 웹브라우저에서는 거의 다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특별한 뭐 코딩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 다음 GIF, PNG, JPEG 등 그래픽 파일 포맷을 지원을 다 해줘. 여러분들 요즘에 뭐 PNG도 쓰고 GIF, 또 JPEG 이런 것들 다 웹브라우저로 다 보여주죠. 뭐 배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C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가 쿠키, 자바스크립트, 다이나믹 HTML. 정적이 아니고요. 디지털 인증서, 플러그 지원 다 해줘요. 여기 지금 CSS라는 지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하니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XSS하고 했습니다. CSS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SSR이라고. 인터페이스는 I, 스크립트는 S.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기능은 거의 지금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요청하는 것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HTTP, HTTPS, HTML, XML, XHTML 확장된 거. 또 자바스크립트, 자바로 만든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실행돼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죠. 그냥 웹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에서 그냥 URL 입력하고 서버에 접속하면 뿌려지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웹브라우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일반. 그 웹브라우저 속성을 들어가면 그 도구에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이 메뉴가 뜨죠. 그 맨 앞에 일반이 나옵니다. 일반에는 홈페이지, 시작 홈페이지 주소. 나는 시작할 때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네이버부터 접속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에 가서 거기에 주소가 있죠. 거기다 네이버라고 입력시켜 놓고 저장을 하면, 적용을 하면 익스플로러를 실행했을 때 네이버 사이트로 그대로 접속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다음도 또 접속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라든가 캐시 파일, 액티브엑스 객체 관리 이거 삭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죠. 어느 정도까지 보관할 수도 있고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여러 번 페이지 목록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고 뭐 여러 번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히스토리 제거한다든가 또는 3일 이내 3일 정도로 지정하면 3일 지나면 자동으로 목록이 삭제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일반에서 홈페이지 임시 인터넷 파일 여러 홈페이지 목록을 어디에서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만약에 듣고 있는 중에는 그렇지만 듣고 나서도 한번 익스플로러 실행해서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이 메뉴를 꼭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88페이지입니다. 보안 탭에 들어가면요. 인터넷, 자 다른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웹사이트들이 보안 수준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탭에 보면 이제 보안 수준에서 여기에 보면 인터넷이 있고 로컬 인트라넷 또 식별할 수 있는 사이트 뭐 제한된 사이트 이렇게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그 사이트들의 보안 설정을 여기에서 해준다 이거 인터넷에서. 그러면 보안 수준이 낮음 또 중간 높음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로컬 인트라넷, 사용자 조직의 인트라넷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들의 그 보안 수준을 결정한다. 사용자 조직의 인트라넷이라면 어떤 여러분 기업이면 기업, 학교면 학교의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보안 수준을 결정하는 거고 인트라넷이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사용자 컴퓨터나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신뢰되는 웹사이트들의 보안 수준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접속하다 보면 좀 전에도 나왔지만 HTTPS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이 신뢰할 웹 브라우저 자체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그 URL을 등록하지 않으면 접속할 수 없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등록하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뭐 금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중요한 이런 사이트에서 회사의 뭐 인트라넷을 접속한다든가 할 때 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제한된 사이트, 사용자 컴퓨터나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URL이라는 걸 등록을 해놓으면 보안 수준 높으면 접속이 차단됩니다. 차단되죠. 그런데 그렇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제 뭐 집에서라면 뭐 아주 어린 학생이라든가 이런데 뭐 성인 사이트라든가 접속 또는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제한을 걸어두는 건데 뭐 풀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죠. 여기 뭐 암호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낮음 높음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제한상을 적용돼서 사이트가 열리고 또는 안 열리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보안 탭에서는 인터넷, 로컬 인트라넷,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개인정보 탭. 쿠키 보안 설정이에요. 쿠키 보안 수준을 관리한다. 쿠키는 중요합니다. 쿠키가 뭐냐면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했다든가 또는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 편의상으로 그렇습니다. 웹사이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정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라면 그 사이트로 다시 가지 않고 직접 로컬에서 가져가면 빠르겠죠? 부담도 안 주고 어떤 네트워크에 이런 것들로 쓰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열어봐도 그 사용자의 어떤 인터넷 접속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 또는 정보 유출 또는 보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키는 중요한 거예요. 팝업 차단, 팝업 창이 표시되는 것을 차단한다. 어디서요? 개인정보 탭에서 한다는 거. 쿠키 보안 설정, 그 다음 팝업 차단은 개인정보 탭에서 한다. 자, 도구의 인터넷 옵션 안에 들어가서. 세 번째 탭이 개인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 탭. 내용 관리자, 등급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한한다. 등급 설정해놓고. 인증서를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자, 인증서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의 인터넷 옵션의 내용 탭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 그다음 개인정보, 웹 주소라든가 폼에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대한 자동 완성 기록 관리.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접속하고 URL을 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면 네이버를 너무 많이 홍보해 주는데 .n만 쳐도 네이버 URL이 딱 뜨죠. URL 창에. 그건 여기에 그 웹 주소라는데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를 체크를 풀으면 아무리 쳐도 풀로 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을 어디에서 해준다? 내용 탭의 개인정보 항목에서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탭, 자, 내용 관리자, 인증서, 개인정보. 자, 기억하십시오. 89페이지. 내용 탭에 대한 게 나오죠. 한번 보시고 꼭 들어가 보세요. 웹 브라우저 안에 인터넷 옵션.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연결 옵션입니다. 자, 인터넷 연결 설정 및 프록시 서버 등을 관리를 한다. 자, 인터넷 연결 설정, 여기에 보면 이제 연결, 전화로 접속한다든가 또는 랜으로 접속한다든가 VPN으로 접속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좀 처음 듣는 이 프록시 얘기가 나오죠. 프록시라는 건 뭐냐면 대리입니다. 대리인, 뭐 이렇게 프록시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인터넷 연결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VPN 쪽에서 사용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십시오. 어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연결 탭에서 뒤에 가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 네트워크 보안에서. 자, 그다음 여섯 번째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추가 기능 관리인데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브라우저 추가 가능 기능을 관리한다. 여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뭐 메일 여기에 보면 아웃룩 익스프레스로 예를 들어 설정이 돼 있죠. 그럼 메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메일 클라이언트는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실행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부분이 추가 기능 관리 프로그램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고급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탭에 들어가면, 자, 액티브 컨텐츠의 실행 허용 차단, 액티브 컨텐츠라 하면 우리가 막 웹사이트에서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어떤 걸 실행을 함으로써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또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함으로써 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든가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행하는 것들, 요걸 액티브 컨텐츠라고 합니다.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의 서명을 확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또 발급자 인증서 해지 확인, 또 보안, 비보안, 모드 전환 시 경고, 웹브라우저 종료 시 인터넷 임시 파일을 비울 거냐 안 비울 거냐.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SSL 파트, 보안 파트에 가면 쫙 스크롤바로 내리면 중간에서 밑에 정도에 가면 보안 파트가 있어요. 보안 탭 파트가 부분이, 그쪽은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탭 한번 들어가서 보실 필요 있어요. 그러면 SSL이라든가 또는 보안 쪽으로 가시면 인증서와 관련된 부분 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90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이트 인증서 유효하지 않을 때 경고 이런 것들 다 보안 탭이라든가 보안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된 페이지를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는다. 뭐 프로필 관리 사용, SSL, TLS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SSL, TLS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립니다. 고급 탭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뭐 그때 보안이 있죠. 그 두 번째 스크롤바 내리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웹브라우저의 개인정보 수집 기술, 그 다음 쿠키 앤 슈퍼쿠키. 얘기했었죠. 이 쿠키는 중요하다. 왜? 브라우저에 의해서 수집되는 로그인 여부나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저장하는 몇 바이트 크기의 그런 텍스트 파일이다. 이런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만약 공격자가 들어와서 얘를 확인하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을 했고 어떤 로그인은 어디에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바이러스 중에서 트로이목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쿠키, 슈퍼쿠키. 그 다음 쿠키에 대한 보안은 쿠키 디렉토리를 정기적으로 삭제하거나 브라우저 자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 비콘이라는 게 있어요. 웹버그라고도 불리는데 작은 크기의 한 그림 파일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라든가 이메일 로드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비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보 수집 기술. 히스토리 스틸링. 사용자 웹브라우저의 접속 기록을 가로채는 기술이다. 웹브라우저의 렌더링 여부를 관찰하여 사용자의 접속 기록을 가로채어 주요 관심사를 파악한다든가. 다 쿠키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히스토리. 우리가 이제 다른 히스토리 하면 어떤 사이트, 이런 사이트, 쿠키에도 저장이 되지만 이런 쿠키에 저장되어 있는 그 히스토리 정보를 가로채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기술이 히스토리 스틸링입니다. 훔치는 거. 그 다음 핑거프린팅. 사용자의 장치 특징을 조합해서 유일하게 사용자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활용되는 브로드캐스트 정보는 시간, 폰트, 화면 크기, 또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브라우저 플러그인, 유저, 에이전트 등을 다 파악해낼 수가 있다. 핑거프린팅. 핑거프린팅 하면 여러 군데에서 사용합니다. 또 일반 보안에 가면 이제 어떤 고급 정보를, 어떤 저작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삽입시켜서 추적을 할 때도 핑거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리다이렉션에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광고 서버, 위젯 등과 같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추적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 리다이렉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이트를 네이버를 접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접속을 했는데 다시 그 네이버가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든가 또 나한테 다시 되돌려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콘텐츠 리다이렉션이라고 한다. 아니면 내가 접속한 네이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든가 전송돼서 이런 것들을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자, 웹브라우저의 개인정보 수집 기술은 여기에서는 쿠키와 히스토리 스틸링 요 정도.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아주 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용어의 개념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막 왔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들을 좀 한번 싹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HTTP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HTTP 프로토콜. 이건 중요하죠. 물론 네트워크 보안에 가면 자세히 프로토콜은 설명을 드립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HTTP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보면 HTTP 프로토콜이라는 웹상에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요청과 응답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프로토콜이다. 여기 있잖아요. 웹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에 요청과 응답으로 작동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둘만의 서로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자, OSI7 내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이다. 기본적으로 TCP 80번 포트를 사용을 한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먼저 예습 차원에서도 알고 가십시오. HTTP 프로토콜은 뭐 일단 8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80번 포트는 서버의 8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80번 포트. 80번 포트를 사용을 한다. 접속을 할 때 클라이언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일단 1024 이상의 랜덤한 포트를 자기가 생성을 해서 80번 포트 요청하죠. 여기서 80번 포트는 서버 쪽으로 봤을 때 80번 포트입니다. 그랬을 때 OSI 응용계층의 TCP/IP 프로토콜이죠. 그 네트워크 보안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HTTP가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라는 건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OSI 7계층의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 그래서 포트는 80번 포트. 자, TCP 80번 포트. TCP 80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낸다. 자, TCP. 왜? HTTP 포트가 TCP를 기반으로 한 응용계층 프로토콜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TCP와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과 UD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달라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방에 또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또 기억하기 쉽고. 자, 일단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HTTP 연결 메커니즘이 있어요.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완료되면 바로 연결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 내 요청한 여러분들 요청이라 하면 클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사이트에 어떤 클릭을 하게 되면 정보를 보여주죠. 보내오죠. 서버가 제공해 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청을 했을 때 한번 요청을 하면 그대로 이 접속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HTTP에도 버전이 따로 있어요. HTTP 프로토콜 버전이. 그러니까 HTTP 1.0 버전과 HTTP 1.1 버전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완료하면 바로 연결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뭐? HTTP 1.0 프로토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방법이 제공한다. 거기도 나와 있죠. HTTP 1.0 버전이라고. 그래서 URL 리라이팅이라든가 히든 폼 필드라든가 또는 쿠키, 세션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요청을 하면 또 끊었다가 다시 요청할 때 세션을 연결하고 다시 응답을 받고 다시 한다. 굉장히 불편하죠. 속도도 떨어질 뿐더러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버의 부하를 세션을 종료했다 연결했다. 데이터를 서비스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연결 종료 그 액션이 더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부하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HTTP 1.1 버전이 나오죠. 물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들은 다 HTTP 1.1 버전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얘는 보면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와 응답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면 작업이 완료되어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끊기기 전까지는. 종료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해다. 얘는 뭐래요? 중간에 한 번 요청 후 종료.
이거 세션 종료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한 번 요청 후에도 종료가 아니라 지속. 연결 지속이죠. 연결 지속. 예, 당연히 세션 연결. 지속이라는 얘기죠. 이 차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일정곡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HTTP 연결 메커니즘이 나오죠.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요청을 할 때 이제 방식이 그 밑에 나오죠. HTTP 요청 방식 있죠? HTTP 요청 방식이 있더라. HTTP 요청 방식. 6번째죠. 3번째인가요? 작은 거로 3번째네. 동그라미 3번. 뭐 차례대로는 아니더라도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판서하는 거니까 책에 번호로 나가겠습니다. 자, HTTP 요청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책에 나왔듯이 어떤 방식? 자, get 방식이 있습니다. get 방식이 있고 put 방식이 있어요. put 방식. 물론 put 방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post 방식이라는 거예요. post 방식. get과 post. 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HTTP get flooding이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차이점을 기억을 하라. 자, 보면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자료가 URL에서 모두 노출이 돼요. 이 물음표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URL 뒤에 보면 물음표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상한 뭐 퍼센테이지도 있고 연결되는 것들이 이렇게 노출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get 방식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웹에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 정보를 get 방식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그죠? 보안에 취약하다. 왜? 노출이 돼요. URL 뒤에. 뭐 자세히 얘기하면 그 물음표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첨부돼서 나가는 것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보세요. 쿼리 스트링인 get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자료의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양은 자 대용량 불가예요. 그러나 용량이 큰 것들은 get 방식으로 요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일정 크기에서 잘릴 수가 있다. 제한적이다는 게 불가보다는 제한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잘리니까 제한. 자, 봅시다. 전송 제한이 있다 이거지. 자, 제한. 그 다음에 정적인 HTML 파일의 경우는 파일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고요. 정적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거 ASP라든가 PHP는 동적 그런 스크립트 하나 아닙니까? 파일의 경우에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요청한 웹브라우저로 전송하여 보여주게 된다. 동적일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 한번 봅시다. 입력자로 등은 URL 뒷부분에 추가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get 방식은 추가해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돼? 노출이 되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해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HTTP 헤더 안에 포함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get과 post를 비교했을 때 포스트 방식은 보안에 좀 강함. 둘이 비교했을 때 헤더 안에 HTTP 헤더 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니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미트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폼 자료는 인코딩되어 전송되며 인코딩돼서 그 다음에 URL은 보이지 않는다. 포함이 돼서 보안에 강하다는 get 방식보다는. 그 다음에 서버는 보호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요청을 한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추가될 게 뭐냐면 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기억하기가 좋아요. 좀 더 추가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자, get 방식은 기억하기 전에 get 방식은 자 일반적인 요청이에요. 일반적인 HTML 요청일 때 대부분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버에서 어떤 내가 요청을 일반적인 HTML 요청이 아니라
그 서버 안에서 실행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낼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것보다 서버에서 어떤 실행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 포스트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get과 post를 이런 쪽으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얘네들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보안에 강하다. 여기에도 밑에 나오잖아요. 서버는 보호된 정보를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서버에 동작하도록 요청할 때, 그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대용량이 가능하다. 차이점이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잘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나중에 하면 이제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HTTP 요청 방식. 자, get으로 요청할 거냐? post로 요청할 거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클라이언트 보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HTTP 상태 코드입니다. 얘 또 심심치 않게 시험에 계속 나오죠? 물론 얘도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공격 때문에도 얘는 나오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 HTTP 요청 코드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열었는데 뭐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쫙 뜨죠. 그럼 그 자세히 보신 분들 물론 안 뜨는 경우도 있지만 뭐 HTTP 코드 뭐 403 펍이든 뭐 이런 에러가 막 뜬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코드만 봐도 이게 어떤 데서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태 코드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HTTP 상태 코드를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트랜잭션에 성공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처리에 성공한 경우.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트랜잭션의 리다이렉션? 리다이렉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한번 쭉 오류 메시지 4XS라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요. 자, 클라이언트 오류. 네 번째가 서버 오류 상태 코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럼 트랜잭션에 성공한 경우는 코드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EXS입니다. EXX. 그 다음 트랜잭션 리다이렉션은 3XX. 클라이언트 오류 4XX. 서버 5XX.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치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성공은 200으로 시작합니다. 성공. 어쨌든 완벽하게 성공을 했든 반절을 성공을 했든 약간 오류가 있어서 성공했던 200코드. 그래서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환이죠. 어떤 HTML 문서에 대해서 어떤 요청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주고받는 그런 방향에 관련된 거. 그 다음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 클라이언트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서버에서 에러가 생겼다든가. 서버 오류는 500. 클라이언트 오류는 400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보면요. 자, 코드 보세요. 그 트랜잭션에 성공한 경우 200이죠. 오케이. 얘는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완전히 성공. 200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200. 성공은 200. 그다음 201은 뭐 크리에이티드 요청이 포스트이며 성공적으로 완료돼. 일단 성공. 그죠? 포스트. 202는 accepted에서 요청이 서버에 전달되었으나 처리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성공을 했다. 요청은. 그 다음에 203 같은 경우는 get 요청이 실행되었으며 get 요청이 실행해서 부분적인 정보를 리턴하였다. 보내왔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성공은 아니고 완벽한 성공은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204는 뭐 요청이 실행됐으나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데이터가 없음. 일단 여러분들 200이 완전한 오케이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 한번 그리면 201의 포스트 요청이고 203이 겟 요청이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두고 200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트랜잭션 리다이렉션 300 같은 경우는 요청된 요청이 여러 위치에 존재하는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응답은 우위에 대한 정보를 보낸다. 그 다음 301 같은 경우는 뭐 요청에 의한 요구는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URL로 옮겨지고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302는 요청된 데이터를 발견했으나 실제 다른 URL에 존재하고 방향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리다이렉션이니까 다른 곳에 이렇게 된다는 거. 303은 if modify 뭐 slice since죠? 눈 안경이 그래서 get 메소드를 받거나 문서를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트랜잭션 리다이렉션은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십시오. 200이 중요합니다. 2xx. 그 다음 3xx. 끝났고요. 4xx 이제 클라이언트 오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오류 메시지하고 4xx 클라이언트 냈는데 클라이언트 오류로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400. bad request. 요청 문법이 잘못됐다. 401. 자, 요청이 서버에게 필드를 사용했으나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403, 404입니다. 403은 forbid입니다. 요청이 금지된 자원 요구.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 403. 403 forbidden.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자, 트랜잭션 성공의 경우 200. 200이 오케이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트랜잭션의 리다이렉션? 트랜잭션의 리다이렉션? 그저 그래요. 자, 클라이언트 오류 403. 뭐예요? forbidden. 403이 forbidden이죠? forbidden. 권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404. not found죠? not found. 뭐?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문서가, HTML 문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서를 찾을 수 없음. 403 forbidden, 404 file not found. 찾는 파일이 없다는 얘기다. file not found로 암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자,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다음 서버 오류. 서버에서 오류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500입니다. 500. 얘가 서버 인터널 에러예요. 500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00. 서버 인터널 에러. 인터널 서버 에러. 서버 내부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 501은 implemented 했는데 요청된 요청은 합법적이거나 서버를 요구한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503 서버가 바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없음. 아주 되게 바쁜 서버인가 봐요. 자, 504번. 502 오류의 유사나 보조 서버의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트랜잭션이 실패했다는 거.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그 요약을 해서 많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줄여놓은 건데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200, 자, 200 성공, 403 forbidden, 404 not found, 500 서버 인터널 서버 에러. 인터널 서버 에러. 뭐 좋습니다. 바꿔서 쓰셔도 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만 꽉 잡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 그리고 시험 바로 직전에 이 요약 코드를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큼이라도 몇 번씩 읽고 가면 충분히 찾아냅니다. 한 번 걸러 한 번은 나옵니다. 한 번 걸러 한 번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보안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웹브라우저 보안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이제 보안 나와서 중요하죠. 하지만 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는 이 클라이언트 보안에서보다는 이 시스템 보안 과목에서보다는 네트워크 보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나와 있으니까 SHTTP, Secure HTTP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보안 프로토콜은 이렇게 이게 있어요. 5번이고 얘가 6번이죠. 웹브라우저 보안 프로토콜.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SHTTP가 나왔죠. SHTTP가 나와 있는데 얘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또 하나의 선수가 있죠. 걔가 뭐냐면 SSL입니다. Secure Socket Layer. 얘네들 둘이 이렇게 항상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SHTTP가 나왔죠. 그럼 누가 많이 살까요? 누가 대중적일까? 얘가 대중적이에요. 대중적. 얘는 소중적.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얘를 표시는 우리가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게 되냐면 해볼까요?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얘는 URL에 HTTP, SHTTP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용할 때 얘는 HTTP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야. 인터넷 사용하다가 이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많이 써요? 얘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얘를 쓰고 있잖아요. 얘를. 그죠? 얘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그대로 웹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뒤에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도 또 네트워크 보안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설명을. 자, 일단 볼까요? SHTTP가 나왔으니까. 자, 보안 기능이 추가된 HTTP다. Secure니까. Secure HTTP. 자, 프로토콜이 취지자로 SHTTP를 사용한다. 설명드렸고, 하이퍼링크 앵커는 서버 식별, 요구되는 암호, 매개 변수 등을 지시를 하고, 뭐 서치라든가 크립톱스라는 새로운 HTML 요소가 정의되어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SHTTP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트랜잭션 기밀성, 메시지 무결성, 송신자 인증, 송신 부인, 봉쇄, 접근 통제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안 프로토콜이니까 기본적인 그 보안의 기본 서비스는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SHTTP 파일은 암호화되고 전자서명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려진 또는 다른 보안 프로토콜인 SSL의 대안으로 나왔다 이거죠.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알려진 또 다른 보안 프로토콜인 SSL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살짝 그 아주 치사하게 문제 내면 그거야. SHTTP의 대안으로 SSL이 나왔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얘 대안으로 얘가 나온 거죠. 하지만 대안으로 나왔는데 얘는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얘를. 잘 알려진 또 다른 보안 프로토콜은 SSL의 대안으로 나왔고 SHTTP에 수용하는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 따로 개발을 또 해야 돼요. SHTTP를 하려면. 그러니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당연히 SSL이 지금도 얘의 대안으로 나왔는데도 보안 강화에서 얘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추가적으로 어떤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SHTTP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관련 알고리즘, 뭐 서명은 RSA, DSA 다 공개키함 알고리즘이죠. 자, 서명은 그렇습니다. 공개키로만 씁니다. 암호, 데스, RC2, 대칭키 암호이죠. 암호화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공개키는 키 교환을 위해서 주로 쓰고요. 대칭키는 비밀키는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것만 알아도 이건 쉽고요. 메시지 축약은 MD2라든가 5, SHA, Secure 해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해시 함수죠. 그러니까 메시지 축약, 메시지 무결성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고 나중에 보안 일반에서 자세히 암호학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키교환, DPL만과 커버로스, RSA, 인바인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DPL만과 여기서는 커버로스, RSA가 대표 선수가 될 거고 키교환, 공개키죠. 공개키에서 X.509, 이 X.509는 인증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증서 프로토콜 X.509를 보시면 되고 캡슐 형식은 뭐 PGP다, 뭐 다른 걸 없더라도 일단 PGP 하면 전자 메일 보안 프로토콜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SSL이 나오죠. 여기 SSL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메시지 전송으로 해서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한 것이다. 은근히 중요해요, 이것도. 어디에서 개발했어요? 넷스케이프사.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웹브라우저 중에서 유명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넷스케이프라고 그랬죠? 넷스케이프. 그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가 넷스케이프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넷스케이프가 얘가 뭐예요? 웹브라우저잖아요. 웹브라우저인 프로토콜인 SSL을 넷스케이프사에서 만든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넷스케이프사에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비밀키 공유를 위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산다. 이거 암기사항 아니에요. 엑스다 509 인증서도 마찬가지고. 왜? 공개키니까. 키 교환은 뭐를 사용한다? 뭐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나중에 설명 들면 한 4과목 정도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건 진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키 교환은 뭐? 공개키. 데이터 암호화는 비밀키. 대칭키. 100% 다는 아니죠. 99%. 왜냐면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공개키는 복잡하고 무겁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또 복화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했다는 거. 그다음 프로토콜 지시자로 HTTPS 쓰죠? 지시자로. 자, OSI 계층에서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 얘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OSI 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이 SSL은 이 전송 트랜스포트 계층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를 다 수행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그 중에도 왕중왕의 계층은 뭐냐? 세션 계층과 더 많이 관련이 있죠. 시큐어, 소켓인 레이어. 세션 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계층은 어디에서부터? 전송 계층서부터, 자, 전송 계층서부터 응용 계층까지를 수행한다는 얘기죠. 중요해요. 이거. 그 위에 세션 계층이 주로 수행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뭐 닥스라는 닥스5 프로토콜이 있고 하지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443번 포트를 사용한다. 은근히 중요해요. 이런 포트가 가끔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30,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냥 어느 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암기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 포트 자체가 시험에 또 대놓고 나오기도 해요. 또 알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43번 포트를 사용하고 당연히 응용계층, 전송계층에서 응용계층까지 수행을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443번 포트를 사용하고 비밀성, 무결성, 인증의 세 가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위한 데이터 압축 기능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트워크 보안에서도 또 나오고요. 나중에 응용계층 가면 전자선거래 보안에서도 얘네들이 또 나와요. 그죠? 트랜잭션 처리할 때 이 암호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스니핑 있으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예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습. 자, SHTTP와 SSL을 간략하게 예습 차원에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